저희가 이제 그 한국 외식 산업의 현주소와 한식 세계화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데모이신 외식업계, 한국 외식업계의 데모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는 우리 정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 교수님, 우리가 외식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쓴 것이 외국에서는 많이 써요. 네. 외국에서는 eating ou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식이 되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음식업, 무슨 요식업 이렇게 네.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중앙대학을 그 강의를 개설을 하면서 중앙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제목을 붙일 것인가, 네, 전공 네. 제목을. 그랬을 때 요식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식업이라고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럼 뭐라고 붙일 것이냐. 그래서 외식산업이라고 붙여달라고. 외국에서는 푸드 서비스 인더스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산업이다. 그러니까 외식산업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요식업이라는 거는 꼭 일본 잔재의 단어 같기도 하고 좀 격화시키는 단어 같이 들리니까 이거를 한 등급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좀 올린 말을 하려면 외식산업이 좋겠다 해서 이제 외식산업, 그때서부터 외식산업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이 퍼지기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말, 그 단어 외의 건 생각할 수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럼 1980년대 중반이겠네요? 사실은 YWCA에다가 맨 첫 번에 세울 적에도 제가 외식산업 경영이라고 그랬고, 네. 그리고 1992년에 중앙대학에 세울 적에 정규식으로 외식산업 경영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밥장사가 산업이 된 게 그렇죠. 그때 그 타이틀을 획득을 한 거군요. 네. 네. 그러시다면 한국에 들어오신 게, 귀국하신 게 84년도예요. 네. 그 전까지 그럼 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23년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한 3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었죠. 그 30년 동안 원래 전공은 역사이셨죠. 그 역사를 전공하셔서 그 미국의 역사를 공부를 더, 고고학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돼서 네.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아이들 베이비시터 주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네. 집에서 10년 동안 아이들 네. 기르다가 네. 걔네들이 전부 중고등학교로 가게 되니까 내가 시간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공부하려고 이제 택한 것이 네. 사실 외식산업이라는 것도 저는 몰랐댔어요 그때. 네. 근데 제 취미가 요리하는 거기 때문에 나 그렇죠. 취미 생활하는 거가 연결을 시켜보자.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외식산업을 예. 이제 흥미가 있어서 네.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 학교가 그렇게 유명한 학교인지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마이애미에 이제 예. 있는 학교인데 플로리다 주립대학이죠.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카탈로그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카탈로그에 사진이 쭉 있는데 셰프들이 모자들 큰 사게 쓰고 음식을 쫙 차려놔 있더라. 그래서 그래 여기 가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외식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이름이 외식산업이 아니고 호텔 앤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전공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하게 된 거죠. 되게 호텔 경영학 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일반인들에게 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음식과 관련된 것을 산업적으로 연구한다? 이 부분은 훨씬 더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졸업생들 중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제가 1회로 졸업을 했지만 한국 사람으로. 네. 그 제 후배로 몇 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남자분들이죠 다. 네. 그래서 그분네들은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음식 장사라는 것밖에 그렇죠. 통하지 않으니까 네. 위신이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도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호텔하는 네. 학교로 네. 들어가는 음식 거죠. 장사도 좋은 말이니까요. 네. 밥장사. 네, 밥장사죠. 그렇죠. 네. 그러는데 저는 가정주부고 네. 또 밤일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호텔은 네, 야근이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이 과를 택한 것이 음식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네. 택해서 저는 호텔로 안 들어가겠다. 대신에 물론 호텔에서도 인턴십을 했댔어요. 네. 그렇지만은 메리아트 호텔에서 했죠. 네. 그렇지만은 호텔로 안 들어가고 외식산업으로 저는 호수하겠다 해서 단체 급식과 일반 음식 네. 점이죠. 그 네. 당시에 말하는 네. 음식점에 대한 경영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외식 경영자가 되려면 음식 솜씨는 필수인 모양이죠. 음식 솜씨보다는요, 사실 외식 경영이라는 건 음식 솜씨도 참 중요하지만 경영 그 자체가 중요해요. 네. 손님을 어떻게 다루느냐, 또 어떻게 직원들을 잘 다루느냐, 네.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판촉을 할 것이냐, 네. 이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음식점을 한다 그럴 적에나 음식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음식은 되려면은 기본으로 그럼요. 네. 그렇게 되려면 조리사가 이 음식점을 열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음식 하나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음식과 더불어 서비스와 분위기와 다 이게 종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듯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음식업이라는 건, 외식업이라는 거는 종합 예술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다 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음식만 잘해가지고는 성공을 못해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 생각은 음식 잘하면 이거 밥장사해도 되겠네. 네. 하나 차려도 되겠네.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두 분도 뭐 공교롭게도 음식을 좋아하시고 요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시작은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 분야에 실제로 들어와서 배우고 보니까 음식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을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됐죠. 한국에 오셨을 때의 그 시기가 네. 교수님 정말 교수님의 능력을 딱 필요로 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타이밍도 것 같아요. 중요하죠. 타임이 참 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마침 그때 이제 88년도 올림픽이 네, 시작될 그렇죠. 때니까 뭐 손님 맞이하느라고 뭐 네. 사방에서 애를 그렇죠.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손님이 많이 이용해야 될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외국에서 보면은 위생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음식에만 치중을 했지 서비스나 뭐 위생과 청결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이때 한번 세워보겠다고, 사실은 YWCA에 세우려고 그러지를 않았댔어요. 그때 직접 대학에다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대학에서 아니 그게 무슨 대학 공부야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대학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은 YWCA에 나가 문을 두드려 보자. 그래가지고 YWCA 갔더니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 개설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네. 처음. 그것이 이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YWCA를 통해서 이제 알리고 알리고. 중앙대에 이 과정이 생긴 것은 네, 그로부터 92년도. 네. 좀 시차가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전부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죠. 외식 경영에 대해서. 그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학과도 많이 생겼죠. 예. 그러면요, 학과가 지금 대학 학과가 25군데라나 2군데라 그러죠. 대학 학과가 네. 전공이. 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는 각 지역마다 거의 다 있어요. 권 교수님 제자들이 다 나가서 가르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올림픽을 계기로 어쨌든 우리가 맛있는 음식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비로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발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90년대까지만 해도 깨끗하게 내고 서비스 잘하면 그렇죠. 되는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단계를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네. 그때 처음 그 88년도 이후에서 90년대 그때는 성공의 포인트가 뭐냐 그럴 적에 일반적으로 품질 좋고 네. 서비스 좋고 청결하면 된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QSC라는 거죠. 예. 그랬는데 그 단계가 넘어나고 나니까 또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간판 메뉴가 있어야 된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네. 간판 메뉴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성공의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거를 넘어가니까 2000년대 중반 한 2007년도까지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강력하게 고객 관리에 대한 문제,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고객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앞으로 볼 때는 고객 관리만이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또 하나의 우리의 과제가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이 있어야 근데 된다. 음식점에서 창의력 그러면 금방 연결은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죠. 네. 음식점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과거에 이렇게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적에 처음에 우리가 음식점을 문을 열었을 적에 배가 고프니까 선전을 안 해도 손님이 막 찾아왔댔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가 아마 네. 기억들 날 네.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손님을 있는 대로 찾아서 가는, 찾아가서 어느 위치가 좋으냐에 따라서 찾아가면서 걷고, 했죠. 뭐, 그렇죠. 예, 예.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시기가 오느냐면 손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시기가 오는. 요새 지금 우리가 끌고 가요. 네, 그건 뭔가 하면은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맞춰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앞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경쟁해서 이겨나갈 수가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손님을 끌고 가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네. 그건 무슨 소린가 하면 손님이 좋아하게끔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뭐 퓨전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퓨전 음식이라기보다는 네. 그 전체 분위기라든지 그 서비스 형태라든지 모든 것을 손님이 좋아하게끔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손님을 끌고 나가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힘이 그 들어요. 부분에서 필요한 게 창의력. 창의력이에요. 그렇죠? 창의력.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외식업은 뭐 그래 그렇지만은 네. 외식업도 똑같은 다른 산업이나 똑같아요. 지금 다른 산업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으면 상점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권 교수님 강의를 해서 직접 현장에서 이제 그 경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경영자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잘 받아들이나? 아니죠. 잘 안 받아들이는데 일단 네. 저희 네. 가정에 오신 분들은 네. 그래도 대한민국 외식하시는 분 중에 1%예요. 그래도 네. 좀 생각이 깨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흡수력은 빨라요. 네. 이렇게 강의에 전달을 하면은 빨리 받아들이시고 그 방안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지금 이 그 코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왜 간절히 요구하는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거인가요? 이분들이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매출 올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죠. 예, 그게 제일 먼저고 저희 오시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관리하는 거. 아 맞아요. 두 번째가 인력 사람 관리. 때문에 장사 못하게 되는 예, 예, 예.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의 사업장에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 네.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가는가. 그 네. 새로운 컨셉이 뭔가 좀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그 네. 컨셉을 어떻게 잡아놔야 되나.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럼 조금만 얘기해서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뭐예요? 요즘에 네. 가장 핫한 트렌드. 네, 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의해야 할 큰 방향은 뭐가 있을까요? 아 요새는 너무 이제 앞서가는 사람 이것도요 이제 보면은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빈익빈이 여기 와서 부익부를 쫓아가려다가 아, 예 그런 부분이 그 갭이 굉장히 넓은데 자기 네. 상황을 모르고 현황을 모르고 그냥 쫓아가려다가 네.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이 잘 되는 거 그냥 쫓아가면 예, 안 된다. 예, 그게 아니고 대형 가장 뭐 음식점이라든지 체인점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자기한테 맞춰서 네. 변화를 시켜서 자기 업소에 맞게 그거를 해주면 네. 저는 요즘에는 네. 예. 근데 가장 요새 제가 보는 트렌드의 하나가 이 음식 그 자체보다는 서비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거는 이렇게 뭐 사람이 그 능동적으로 한다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네. 그릇 자체도 아. 기하학적인,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동그란 것만 썼고 흰 네. 것만 썼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기하학적인 모형, 그다음에 어떻게 그 그릇에다 음식을 똑같은 담아내느냐. 음식을 담아냈을 네. 적에 돋겨 보이느냐 이런 트렌드가 네. 변화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이거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예. 저는 아주 예. 디테일한 거는 그렇다. 그러네요. 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거기다 이제 일단 고객은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없으면 그 다음에 네. 즐거워야 돼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네.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가치를 높여준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배를 채우러 가는 예, 예. 시기는 지났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이제 채워 넣을 것이냐를
이제 새로운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주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일종의 창의력이에요. 그런 네. 걸 찾아내는 게. 근데 아. 사람들은 창의력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데에서 남이 하는 데서 새로운 거를 갖다가 접목하고 나만의 네. 그 컨셉으로 접목해 주는 게 그러면 없어요. 이제 소공동 뚝배기는 어떻게 접목하셨는지 배운 걸 잘 쓰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배우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창의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있잖아요. 발명보다 발견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네. 새로운 걸 발명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있는 거를 발견해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게 쉽게 말하면 창의력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메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한식을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남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잘하는데 오래된 뭐 대를 이어서 내려온 맛집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맛있다 해도 경양식이나 일식 중식은 많지 않아요. 결국은 한식이거든요. 네. 한식이 오래 갈 수 있는 거는 한식 음식 자체가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 중독성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들도 한식을 먹다 보면 자꾸 찾게 되는 그런 게 인스턴트하고는 다른 그런 맛이 있고 손끝에서 맛이 우러나온다듯이 정성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시간도 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경양식 같이 몇 그램 뭐 해갖고 탁 해서 네. 뭐 몇 시간 이거로는 맛을 못 내는 그런 삶고 끓이고 뭐 또 숙성해야 되고 발효해야 되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의력을 해서 자기하고 맞는 메뉴를 딱 만든다는 게 그게 이제 그런 말도 해요. 운칠기삼이라고. 기가 3이고 운이 7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메뉴를 만들어도 고객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에는 운이 또 따라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입맛이 틀리잖아요. 나이, 네. 성별 그렇게 네. 해서 맛집이라고 유명한 데 가도 어떤 사람은 전혀 맛이 없게 느끼는 경우가 네. 더러더러 몇 프로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별론데도 가서 그 집이 나한테 맛있다는 거는 그런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맛을 찾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다양한 세대가 접할 수 있는 맛. 어떤 사람만 좋아하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그럼 내 입맛에만 맞는 것도 안 되는 그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 좋아하는 맛 이것도 네.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쉽게 아까 말씀하신 게 밥 잘하고 음식 잘하는 사람 식당 하나 해도 안 되는 게 집에서 밥 잘하는 거는 내 식구, 내 가족 몇 명이 하나인 거잖아요. 시간이나 공간이 딱 자기에 맞게 되지만은 외식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족해야 되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맛이 동일하게 나오게끔 하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음식 잘하는 사람이 경영하면 안 되는 게 그건 거예요. 그거를 맞춰서 많은 사람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던 집도 어느 날 안 되는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인이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그 맛을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늘 신경을 써야 똑같은 맛이 똑같은 그렇죠. 손님한테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계량화도 네. 필요한데 대충 그렇죠. 하다 보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시스템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해도 이 맛이 나게끔 하기에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첫째 종업원과의 관계가 아. 직원이 내 뜻을 알아서 해줄 때 되지 주인이 그 많은 손님을 다 접대할 수 없잖아요. 네. 제가 26기 과정 예. 학교에 있었을 강의를, 거예요. 네. 네. 그동안에 가만히 보면은요, 1기서부터 26기까지 얼마만큼 이분네들이 배움에서 네. 뭐를 얻어가졌는가. 그렇죠. 그거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시스템을 배운 거예요. 운영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분네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러나 주인과 가리킨 사람으로 눈에서 볼 적에는 시스템을 배웠구나. 시스템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거 첫째 배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할 적에 메뉴를 수시로 바꿔줘야 된다. 네. 진력이 나잖아요, 네. 사람들이. 메뉴를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수시로 바꿔줄 적에는 반드시 표준화되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배우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느 분, 그 일기분 중에 지금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면접관에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지금은 뭐 굉장히 큰 건 몇 개씩 하고 계신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래요, 저거. 중앙대학에 가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메뉴를 교체시키는 걸 배워준 거라고. 메뉴 교체,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경영이라는 걸 모르고 했다고. 네. 그런 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걸 보면은 운영하는 데 대한 노하우라는 게 바로 그런 걸 배우신 거예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교수님. 네. 바깥에는 손님들은 변화가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 보면 시스템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도 아주 키가 되는 주요한 메뉴는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또 주변적인 것들을 계속 바꿔주는. 네, 그래서요 거거든요. 제가 메뉴 강의를 해요. 네. 메뉴 경영 강의를 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메뉴 강의를 할 적에 주로 이제 그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메뉴를 만들려면은 첫째로 50%는 우리와 익숙한 거를 그대로 둬두고 잘 네. 팔리는 걸 그대로 네. 둬둬라. 네. 그 다음에 30%는 일반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거를 30%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10%는 자기가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를 집어넣어라. 네. 그 다음에 10%는 미래를 위해서 아주 황당한 거를 한번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동향을 봐라. 그러면서 그 동향을 봐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걸 봐서 이것이 먹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메뉴를 교체할 적에 이걸 교체해라. 네. 50%는 둬둬라. 그리고 네. 30%에서 예. 10%를 교환을 하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게 이제 키거든요. 메뉴 예. 작성에. 예. 그런 거를 하죠. 말씀하신 그 황당한 메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이 유행될 수도 네. 있을 것이다. 한번 해보자 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메뉴를. 그러니까 딱 응.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근데 한식 예. 같은 거, 양식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한식 같은 거는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창의력이라는 거, 개발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할 수도 있지만 유에서 유를 하는 것도 창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메뉴를 찾아서 지방으로 돌아다녀라. 지방에 유명하고 숨어있는 음식들이 있다. 네. 이거를 가져와서 현대인들에게 입맛에 맞게끔 또 현대인들의 서비스에 합당하게끔 조정을 해라. 그것이 개발이라 그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이네요. 그렇죠. 네. 발견을 네. 발견한 걸 가지고 예. 조정을 해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내는 거죠. 네, 그럼 주로 어떤 데를 찾아가십니까? 교수님? 주로 전국을 다 다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선호하는 데가 전라도 지역이고요. 아, 네. 왜냐하면 원래 맛이 네. 다양하잖아요. 그래. 그것도 예. 서울에 오시는 이 전라도 이분들이 향토 음식 고객이죠. 그분들이 또 향토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원해요. 그래서 서울 음식이 다 전라도 음식화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아니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니면 통일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 외식 산업이요. 어떻게 보면 좀 폐업률도 높고 이 부침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하루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2끼 이상 3끼 안 먹는 사람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산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었죠. 왜? 음식 장사는 망해도 먹을 건 남는다고.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비율로 얘기할게요. 지금 비율이 음식 장사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고 네, 수요에 지금은 비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50명 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80명당 음식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렇게 예, 많습니까? 그게 경쟁이 그렇게 네. 심화돼 있죠. 네. 우리나라가 유난해요. 예. 미국 같은 데는 370명이 하나예요. 일본은 네. 185명인가 그럴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고 말이에요. 연구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경영자분들이. 네.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새끼를 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에서 소비하는 어떤 그 부분보다는 점점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밝긴 밝죠. 네. 어느 산업이 하루에 3번 돈을 써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IMF 때 그렇게 경제가 나빠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도 옷 한 벌 안 사 입고 지냈어요. 네. 그렇지만 세 끼를 안 먹고 지낼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네. 이 외식 산업은 인간이 있는 한 사양길은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생각을 네. 할 때 네. 개개인으로는 망하지만은 네. 이게 큰 테두리에서
사양길은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또 운영을 잘하냐. 밖으로 나가서 먹는 사 먹는 음식 진짜 외식이라는 말을 만드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부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주말에는 나가서 먹는 거야. 하나의 예, 생활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이제 좀 개탄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집에서 이제 뭐 정성껏 먹질 않고 또 가장들은 대부분 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애들도 뭐 학교 급식 도시락 안 싸주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 뭐 가정에서 음식을 하는 일이 너무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셔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자들도 인간이에요. 네. 인간이죠.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합니까? 외부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들 빌려야지. 그리고 또 음식 과정 거기에 다 뭐 그럼 그 이튿날에 지쳐서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외부에 가서 먹는 거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인 거고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싱글 라이프는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외부에 가서 먹는 게 더 싸요. 예, 경제적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둘도 마치 경제적이에요. 네. 둘까지 혼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식업은 영원히 발전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거기에 거부감이 나타난다고는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형태도 참 이제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뭐 이렇게 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뭐 90년대에 네. 대유행을 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을 보면 외식인데도 집에서 배달시키는 그런 형태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앞으로 더 많이 커지리라고 봐요. 사실은 그게 큰 테두리에서 이름을 케이터링이라고 해요. 네, 네. 그 케이터링도 제가 맨 첫 번에 시작한 거예요. 아, 그 네. 과목을. 예, 네. 그랬는데 앞으로는 점점 그게 더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노인이 많이 아, 그렇죠. 예. 이제 시대가 이제 노인들이 오래 사니까 혼자서 조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어떤 직장이 많이 생기느냐면 그렇게 그 음식을 배달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이제 조리사가 와가지고 일주일 거를 메뉴를 다 짜가지고 그 하루하루 거를 네. 다 조리를 해서 냉장고에 탁탁 집어넣어주면 그것만 뺏어 먹게 그거 하는 좋네요. 거예요. 예. 이런 거 이것들이 다 외식 산업에 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생길 건데 네. 상당히 지금 외국에서는 그 배달 음식이요. 네. 그거는 아예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어요. 지원이라고 지원은. 하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예. 그 노인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아, 네. 지원 과정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케이터링 하니까 저희 뭐 호텔 뷔페 같은 식으로 네 맞아요. 뷔페 불러서 쫙 차려놓고 그렇죠. 먹는 그 케이터링만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거예요. 훨씬 종류가 다양하죠. 네. 종류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식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먹는다라는 그 장소적인 개념만 생각하는데 그게 그건 아니라 아니다. 집에서 조리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모든. 하긴 최근에 저희 지면을 통해서도 그런 유행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뭐 다이어트 이것 때문에 특정한 음식들만 이렇게 메뉴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집에서 일일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자기에 맞게 하면 다이어트 칼로리 음식 뭐 이렇게 해서 배달해주는 있어요.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또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얘기를 조금 바꿔서 이 외식 산업이라는 건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데 자 한식 얘기를 조금 해보죠. 근데 한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늘 먹는 게 한식 같은데도 막상 외식 산업으로서의 한식은 그닥 매력이 없는 게 아닌가. 왜냐면 호텔 같은 데서도 한식당 한동안 막 없애는 분위기였고요. 돈 안 된다고. 그럴 정도로 한식이라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거지 우리가 외식으로 해서 먹게 될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한식은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호텔에 그야말로 호텔이 제일 외국 그렇죠. 손님을 네. 많이 모시는 데인데 거기에서 한식을 없앤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경쟁력 된다고 없다고 그래요. 할 때 많이 없어졌다가 이제 그게 좀 왜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한식은 생기는 너무 그 인력비가 많이 소비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코스트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경영적인 면에서 경영자들이 네.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없어진 건데 네. 사실은 그거는 저는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코스트 부분이라든지 경영을 컨설팅 한다면 네. 한식을 외식 산업으로 성공시키는데 포인트가 뭘까요? 저는요 외식 산업을 한식으로 외식 산업으로 성공을 시키려면은 정말 한식다운 한식을 고급화 시켜서 내놓는 거 첫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비를 어떻게 줄이게 하느냐.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네. 어떻게 줄이게 하느냐. 그거가 키일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가. 네. 요는 그 원가 관리에서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반찬수가 너무 많고. 네. 네. 그리고 서비스하는 형태를 변형시켜 버려서 우리가 지금 한상 차림으로 나가게 네, 되면은 네. 한상 차림은 이게 낭비가 너무 많아져요. 네. 어떤 걸 조금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건드리지 네. 않고 나가니까 그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면 네. 원가가 너무 많거든. 네. 한 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코스별로 나가게 하면서 정확하게 양을 조절해주고 네.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하면은 네. 충분히 승산도 있거니와 우리나라 음식을 음. 보여드리는 창구가 된다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좀 네. 상당히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꼭 이런 음식점을 경영하고 이런 경영자가 아니어도 일반 주부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그렇죠. 새로운 시각을 네. 배울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 교수님? 예. 주부 입장에서요. 네, 주부로서 처음 배우셨잖아요. 예, 주부로서 저는 네. 이제 뭐 내가 꼭 음식점을 경영할 건 네. 아니다 하더라도, 예. 첫째로 음식점은 경영하지 않지만 일단은 나오면 네,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네, 네. 집 밖에 새로운 세상이 네. 보이고 배우면서 예. 이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나는 부업은 안 할 것이지만 예. 만약에 안 한다 해도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음식점이지만 꼭 음식점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같이 학교에 남을 수도 있고요. 예. 다른 거 개발할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방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부들이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배울 네.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일단 가정에서 나와서 네. 이게 뭐 하루 일주일 내내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네. 하면은 얼마든지 내 인생이 네.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기회로 거예요. 많이 등록하시지 않을까. 근데요, 제가 예.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외식 산업이라 그러면 음식점 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가? 네, 지금 그 권 선생님 얘기한 대로요. 우리가 음식점에 소품을 개발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품이라는 게 테이블 클로스니 냅킨이니 네.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새 또 한참 유행하는 스타일리스트들도 있잖아요. 저희 잡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리 선생님과 함께 요리 선생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스타일리스트들이에요. 그래야 그림도 예쁘게 그렇죠. 나와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컨설턴트도 할 수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 수 네. 있다. 그리고 하다못해 요새 지금 제가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이디어가 하나가 생긴 게 있어요. 네. 처음 공개입니다. 처음 공개예요. 외식하시는 분들이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재고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워낙에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재고 관리만 전문으로 해주는 컨설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고 관리라는 것이 어느 날에 들어와서 어느 날에 빼가고 네. 이것이 유효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점검을 해서 폐기시켜주고 원가를 관리를 해주고 하는 거. 산업공학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게 이 외식 산업에 통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기가 공부만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아주 친숙한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릇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요. 새로운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이쪽을 좀 알아야죠. 도예가가 그다음에 멋있게만 만들어내는 건 그것뿐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지금 사진 네. 음식 사진 찍는 게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전문가 아니면 못해요. 맞습니다. 이런 거가요. 외국에서는 지금 사진 기자가 없어서
아, 저기 와 있습니다. 없어서 예. 찾지를 못해서 난리예요.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분야예요. 네. 외식업의 분야예요. 네. 그래서 저희 졸업생 중에서 그 메뉴만 하는 네. 거 있잖아요. 음. 우리나라의 메뉴 사진은 그 사람이 다 찍어요. 뭐 쉽게 요즘 시판도 하잖아요. 무슨 메뉴 무슨 네. 메뉴 그런 거. 사실 메뉴판을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느냐도 또 하나의 그거, 네. 과정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유명한 그런 맛집들, 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업을 잇는다 그러면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잖아요.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며느리 자기가 영원히 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업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 비법 가르쳐줘야죠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더 발전시켜야 그렇죠.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주 이건 정말 비법이고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느 유명한 냉면집 사장님 돌아가시면 되게 맛이 바뀌어서 한동안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수가 많죠. 네. 이런 어떤 정보도 조금 더 이제 공개돼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을. 만일에 지나치게 공개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기록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이 그 맛을 유지하도록 네. 네, 그거는 해내. 뭐 표준화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네.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기록.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외식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영역이 다양하다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집 찾아가서 먹을까만 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요즘 뭐 블로거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음식점 가면 일단 그 카메라부터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악평이 날까봐 뭐 여러 가지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알려지는 통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맛 자체는 화면 그림 더 신경을 속에서 쓰게 되죠. 맛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참 보기 좋은 보기 좋은. 음식이 네.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네. 우선 봤을 적에 국미가 당겨야죠. 네, 보기 네. 좋은 떡이 먹기도 네. 좋죠. 그리고 뭐 구석구석 이렇게 네. 카메라로 다 막 올려주고 이러니까 분위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식당에 딱 들어가시면 내가 처음 온데 그럼 뭐부터 보셔요, 교수님? 분위기 보통 보게 되죠. 그리고 네. 직원들이 어떻게 손님을 먼저 대해주나. 첫인사가 뭔가. 네.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려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육체적인 서비스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손님들이 서비스라는 게 기대치가 높다고요.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대치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손님의 마음을 우선 네. 알아야 된다고요. 네.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손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나. 네. 그래서 그 마음에 맞추게끔 하기 위한 책을 지금 써서 네. 거의 출판에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손님이 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손님을 맞이할 적에 그것만 이제 얘기할게요. 네. 다른 집에서 다 어서 오세요. 네. 그거죠. 네. 그거로 끝나는. 네. 다른 집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그렇죠. 집에서 너무 상투적이어서. 상투적인 네.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격조하셨네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유 승진하셨죠? 축하합니다. 네. 그렇게 한마디만 더 요리 해줘서 하나 더 시켜요. 그럼요. 한마디만 더 해줘서 친숙감을 네. 3초내에 탁 부딪히라는 거예요. 3초 내에. 3초내에. 네. 그리고 눈을 그러면 맞춰. 손님들의 이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그럼- 되는데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손님들의 파악이 되어 첫 번 오신 분은 아우 처음 오셨습니까? 혹시 주차하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찾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한마디만 더 붙여주라는 거예요. 정 교수님이 음식점 경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들은 말씀들을 제가 요약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이제 독자인 주부들 이 아까 외식 산업을 꼭 경영자가 아니어도요. 집에서 이런 마인드로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 가족에게 들어올 때 오늘 추웠지? 따뜻한 거 준비해 놨는데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겠다. 아마 그 음식이 조금 싱거워도 남편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팅도 우리 가족이 먹는 거지만 계속 바꿔보고 그래서 반찬도 바꿔보고 그렇죠. 말씀하신 건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외식 산업이 되겠는데요? 가정에서도. 가정이 편안해지죠. 네. 행복해지고. 많은 주부들이 그 과정에 등록해서 배우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정이 즐거워질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예.